시작해볼까요? 최근에 고부 갈등 이후로 많이 오셨어요. 애초에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시는 분들 전부 다 그 어머니의 모든 이야기가 속상해. 우리 아들 너무 훌륭하지 않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뛰어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기분? 한편으로는 너는 교인 미치지 못해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세요. 내가 야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너 아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가냐면,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한 뉘앙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머니의 본심이 너 딸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우리 너무 슬프잖아. 그거를 그냥 내가 아들 잘 키웠다는 거를 알아달라는 걸로 선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머니들한테 자식 키우는 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고, 그러면 며느리 된 입장에서 어머니 아들은 진짜 잘 키웠어, 훌륭해요 해주면 되는데 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꽁한 게 안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아들 정말 잘 키웠어,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 들으면 되잖아요. 어머니 잘 키우셨죠? 훌륭합니다. 이게 들으면 되고,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랑 산다,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까지 해주면 또 어머니랑 더 관계가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폄훼하거나 내가 모자라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누군가는 열등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익숙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의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고부 갈등의 구조 자체가 삼각관계라서 그래요. 삼각관계. 우리가 연애할 때 삼각관계가 아니라 그거랑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남편이 원래 어머니의 남자였잖아요. 내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의 남자가 되었고,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좀 덜 힘들지 않겠냐는 게 제가 엄마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저희 시어머니 되게 교양 있으시고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어머니를 뵙게 돼가지고 그래 니 뭐 오해 지냈노? 이래 얘기하시길래, 어머니 제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장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니 사장이가? 예, 제 사장이죠. 그럼 저는 머리 팍 돌렸죠. 저 사람 회장님이죠. 이러면 쫙 걸리들, 그러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아들에 대한 마음,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이거 뭐 대수예요. 사실 그 타이밍에 제가 사장인데 어머니 이런 식이었으면 정말 갈등이 커졌겠죠. 좀 그냥 쭈쭈 드리고, 어찌되었든 또 성년의 남성을 그때까지 키우셨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본인 줬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조금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여기서 시작하면 덜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엄마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면 자기도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내 일상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고부 갈등 너무 심하고 어머니 때문에 너무 서운하고, 그런데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진 않아. 남편이랑 사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제3자잖아요. 우리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3자 때문에 우리의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망가지게 하는 게 과연 맞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다고? 터무니없지. 둘 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남편이랑 협상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분리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며 어머니와의 접점을 차단해주거나 아니면 횟수를 줄여주거나 해요, 적어도. 근데 그거조차 하지 않고 아내한테 모욕을 주고 너만 오로지 참아락하고 어떤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특정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그 공동체 행복의 담보가 된다면 그 상황 자체가 폭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남편이 계속 그렇게 말한다, 그럼 가정폭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서적 폭력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해가지고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모두가 모른 척 한다고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면 남편들이 적어도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는 거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답변 드립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남편의 행동이죠. 남편이 적어도 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가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나를 분리만 시켜줘도 남편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고 그 정도만 하면 이혼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다 사과해라, 이런 식이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남편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어머니랑 갈등이 있으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야, 본인도. 남편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를 서운하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남편이 우리 엄마랑 죽도 쌌어. 그때 내가 우리 엄마를 서운하게 하고 남편 편을 들 수가 있는가, 이거에 비추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고부간의 갈등 못지않게 장서 갈등도 요즘 대단히 이슈가 많이 되고 이혼 사유가 많이 돼요. 구조는 똑같아요. 장모 보기에는 사위가 인생 거저 사는 것 같아.
내 딸이 힘들어 죽는데. 근데 그 와중에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시어머니랑 갈등해서 어머니가 보는 데서 당신이 내를 보호해야지, 이거는 너무 그 사람한테 과한 걸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관계성의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30년을 쌓아온 밀도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저랑은 이제 밀도를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대한민국 사회구조 안에서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간다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남편이 분리를 해줬는데도 마치 내가 나쁜 년이 된 것처럼 내가 꼭 가야 될 것처럼 느끼거나 그러면 또 곤란한 거죠. 남편 할 걸 다 해줬다니까. 근데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가 거기 간다? 그거는 자초위난이지. 그냥 좀 나쁜 사람이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지냅시다. 남편이랑 그만 싸우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어떤 의뢰인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기는 결혼을 하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결혼하는 그 순간이 시작이고 그때부터 매우 부단히 노력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오랫동안 각자 살았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잘 해나간다 하는 게 사실은 동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동업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인생 전반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드님께서 잠시 등장했다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신동이라 불리는 아드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